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해 7월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신한울 1호기를 운영 허가하면서 경락 건물 내 수소 제거 장치의 성능이 안전한지 점검하라며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연구원이 지난달 이 수소 제거 장치의 성능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핵 환경단체들은 수소 제거 장치의 위험성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이 장치가 설치된 국내 모든 원전의 가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신한울 1호기 운영을 허가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 측에 중요한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원전에 설치된 수소 제거 장치 성능에 문제가 있고 폭발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안전성을 확인해 보라고 조건을 단 것입니다. 이후 원자력연구원이 수소 제거 장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수소 제거 장치 3차 시험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전선 등 일부 장비가 불타는 일이 벌어졌다며 반핵 환경단체들이 이 내용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수소 농도가 한 7% 넘어가는 상황에서 불이 나서 테스트는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불합격됐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또 무리하게 조건부 허가를 해줬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책임을 지고 신한울 1호기의 운영 허가를 즉시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이 수소 제거 장치에 대한 조건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운영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핵 환경단체들은 후쿠시마 핵사고 때도 다량의 수소가스가 발생해 폭발로 이어졌다며 수소 제거 장치가 설치된 모든 원전의 가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 사고에서는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오히려 폭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량 철거하라고 저희들이 요구. 작은 불씨라도 원자로 경락 건물 안에서 발화 현상이 발생할 경우 화재와 폭발, 방사능 누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국내 원전 수소 제거 장치의 안전성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독일 가서 테스트를 했을 때 이게 비산됐잖아요. 불꽃이 비산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클리어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의 수소 제거 장치 최종 시험 결과 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세부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0시 기준 5,661명이 발생했습니다. 시군별 신규 확진자 수는 포항 1,148명, 경주 410명, 울진 101명, 영덕 59명, 울릉 24명입니다. 경북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8일 연속 10,000명 아래를 기록했고 중증 환자 전담치료 병상 가동률은 44.6%입니다. 지구의 날을 하루 앞둔 오늘 환경단체가 포스코를 상대로 탄소 중립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포항 환경운동연합은 포항시청 광장에서 캠페인을 열고 이미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인 포스코가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탄소 중립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는 포스코의 2050 탄소 중립 선언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긴다며 포스코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성과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기로 합의하면서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내일까지 국민의당 소속 후보를 대상으로 지방선거 공천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23일부터는 서류와 면접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초 이르면 오늘로 예상됐던 기초단체장에 대한 단수 후보, 경선 후보 발표도 더 늦어져 다음 주쯤 나올 걸로 보입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닷새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밤까지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아 다소 쌀쌀하게 느껴졌는데요. 퇴근길까지는 포항과 경주에 약한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오늘 밤부터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건조특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역에 5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밤까지 바람도 다소 강하겠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조금 전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졌고요. 영덕과 울진은 오늘 밤에 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은 불씨도 경계해야 할 시기입니다. 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7도에서 13도 분포로 오늘보다 1도가량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6도에서 30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4도에서 10도가량 껑충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13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19도, 독도 1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까지 계속해서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초중고와 특수학교 등 각급 학교 교육활동 대부분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다음 달 2일부터 방역 목적의 원격 수업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확진으로 격리된 학생에게만 원격 수업을 비롯한 대체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업 시간도 코로나19 발생 이전처럼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으로 하고 휴식 시간은 10분으로 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같은 학급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고위험 기저질환자와 유증상자 위주로 접촉자 관리를 하고 모든 활동과 토론 수업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밖 체험 활동도 정상 운영하는데 수학여행 같은 숙박형은 방역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교실의 개인 칸막이는 교육 활동에 따라 자율 결정하고 급식실의 칸막이와 지정 좌석제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합니다. 부모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보육보건 전문가가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안전관리 상황을 모니터링해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와 부모들에게 모니터링 결과도 공유할 계획입니다. 울진군은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서 다양한 강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마을평생 교육강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마을 주민 5명에서 10명이 모여 배우고 싶은 과목과 강사를 선정해 신청하면 울진군에서 강사료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며 강사 정보는 울진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10대 미만의 사망자가 처음 나왔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19일 집에서 숨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 대해 119 구급대원이 신속 항원 검사를 하고 보건소가 PCR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학생의 사망 원인을 코로나19로 인한 급성 심근염인 것으로 보고 질병관리청에 사례를 보고하는 한편 정밀 역학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코로나 관련 10대 미만 사망자는 이 학생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8명이며 대구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북도청 신도시의 스마트 도시 건설 2차 사업이 추진됩니다. 경상북도가 경북도청 신도시 스마트 건설 사업 2차 실시 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경북개발공사는 210억 원을 투입해 신도시 조성 마무리 단계인 2027년까지 2차 서비스 구축을 진행합니다.